돈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영어 영역 이제 흔적 보고 이제 풀이법 조언 간단하게 해줍니다. 뭐 점수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지금 고1 안 된 중3 수준에서 뭐 이렇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한 3개 더 맞으면 1등급 들어가니까 안정적으로 되는데 1등급을 맞으면 실제적으로 이 모의고사 영역 자체는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신을 공부를 하고 간간히 이 내신과 관련된 내신 문제 안에서 모의고사형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단련을 시켜서 내신을 잘 맞추려고 하면 설령 2등급이 나도 서울대 정시 50%가 2등급이니까 5등급짜리도 붙었다니까. 난리 났었는데 서울대 영어 5등급 붙었다. 그런 순간 영어 선생님인데 다른 과목으로 바꾼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봤어요. 사례 이해됐어요? 사교육하는 사람들에서. 근데 어쨌든 푸는 방법이 명확하게 돼야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자, 이거를 했을 때 이거를 듣기 전에 이걸 골라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오픈 넷 이렇게 here 요걸 가지고 요 4개 5개가 분류가 되면 고르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골라놓고 선제적으로 골라놓고 듣고 체크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이 뒤에 있는 어떤 문제의 선택지의 단어들을 이렇게 골라놓는 겁니다. 그러면 한 문제 풀고 이렇게 제시문을 읽어놓기는 쉽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심리적으로. 근데 선택지는 이렇게 다 단어를 골라놓을 수 있습니다. 자, 파괴력을 아시죠? 선택지를 골라놓았으면 먼저 그러니까 선택한 후에 뭐 했어요? 비교를 했죠. 단어 핵심어를 고른 다음에 비교를 할 때 이 비교하는 방법을 뭐 영어 안 듣고 듣는 방법에서 보면 상관관계를 계속 연구하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그죠? 아니면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이 제시문이 어떤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예상을 한 다음에 가서 제시문을 보게 되면 듣기든 어떤 일반 문제든 훨씬, 그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렇게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상관관계가 이렇다면 요것이 시험을 할 때 시험을 할 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정답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단어를 고르는 거 안 고르는 거하고 이 전체 문장을 가져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죠? 이 단어를 골랐을 때 분명 반대관계도 고르고 범주의 포함관계도 고르고, 그죠? 누적된 게 고르고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것도 고르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네. 이렇게 선택지를 고르는 기준들, 그러면 선택지 고르는 법 하고 찍어놓은 게 있어요. 또 제가 동아쌤 선택지 고르는 법,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장된 건 잘 체크했어요. 이게 간판이거든요. 네. 이게 메뉴판이거든요. 네. 메뉴판에서 상황에서 요것들이 일률적으로 이것들을 이용하면 이야기를 만들겠죠. 네. 근데 남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네. 남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골라서 찍었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고르면서 선택지 고르면서 한 번쯤 찍어봐요. 답이 이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실제 답을 찍었어요. 이게 답이에요. 네. 만약에 그러면 이 두 개의 갭 차이가 이걸 보면서 왜 났는지를 연구를 하면 선택지를 분석하는 게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걸 다 이게 듣기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다 하얗게 남겨놓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지 비교 연습하는데 영어 이 듣기 문제만큼 좋은 게 없다. 됐어요? 네. 어떻게 하시라고요? 팁? 먼저 고른 다음에. 먼저 골라놓고 내가 상상하는 제시문과 원래 제시문, 진짜 준 제시문과의 차이를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이런 단어로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도록 자꾸 어디에서 에러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사고를 이거를 구축하는 힘, 그 단어를 가지고 일부를 보고 전체를 추리하는 논리성이 커지자.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네. 자, 다음에 이것만 보고도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시험 문제를 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어쨌든 고르는 건 다 잘 골랐어요. 이렇게 짧은 거. 근데 축구, 수술, 이게 뭐예요? 검진, 그죠? 데려가기. 좀 느낌도 오고, 엑스레이 판독 결과. 이게 명확하게 엑스레이를 해도 되고, 본인이 고르면 돼요. 자, 근데 어떤 아이들이 이거랑 이거 중에 뭘 골라요? 근데 본인이 기억 잘 나는 걸 고르면 돼요. 어떤 이 단어에서 이게 서로 비교되는 걸 고르는 거죠. 네. 근데 이 바이를 안 고르고 나는 wanted를 고르라고 돼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보세요. 미안한지, 맞는지, 노인지, 쉬운지, 오케이로 골라도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선택지를 골랐을 때 이것도 치지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걸로. 네. 심리 상태. 이걸로만으로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걸 고르는 게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게 쓰는 선택지의 분석법과 또 다른 선택지의 분석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심지어 5가지나 돼요. 그러면 이걸로 풀고 이걸로 검토하면 돼요. 네. 검산이 가능해지고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걸 맞았는데 이거 해서 풀었는데 요걸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네가 이거를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가지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면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골라야 하는지. 자, 이것도 그냥 가면 저는 반드시 골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다 기억되는 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부담스러워서. 시험인지, 가방인지, 물병인지, 도서관인지, 점심인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겼는지, 오지 않았는지, 잃어버렸는지, 사용했는지, 방해했는지 동사를 봐도 돼요. 이건 뭐라고요? 체험. 이건 뭐라고요? 유언.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골라야 될 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우리나라 말로. 아니면 이 2개의 체언인지, 그 체언과 관련된 용언인지, 그럼 뭐라고요? 동사인지, 아니면 그거에 나오는 명사인지,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런 건 다 1달러 차이죠. 네, 그죠. 그래서 요거 간격이 1달러 차이 전부 다. 그러면 이 범주는 기억해야죠. 20달러보다. 네. 그러면 20달러에다가 플러스 뭔가, 25달러에다가 마이너스 뭔가, 이거는 할인율, 이거는 추가. 요거를 기울여서 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어 듣기가 있으면 한 3회 정도, 3회 정도, 3회 정도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해설지를 읽은 다음에 이런 A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이렇게 다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1번 유형에 잘 모르는 단어, 많이 쓰이는 단어, 2번 유형에 쓰는 단어, 3번 유형에 쓰는 단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할인율, 지불 금액 뭐 이런 거 똑같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포매팅을 명확하게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는 잘 체크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었을 때 뭘까 고민하는데 이걸 들리면 이게 나오든지 순서가 바꿔 나오는 게 적어요. 순서대로 나오긴 하는데 골라놓으면 굉장히 포커스가 있으면 빨리 초점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사인데 3번째 몇 번째인가 이거만 보자. 그러니까 단어 A 단어가 있고 B 단어가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걸 지워서 이걸 선택을 하게 하거든요. 처음엔 한 단어에서 2개를 고르고 그게 아니라 이걸 누적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게 뭐라고요? 세 번째 행사입니다. 이해되세요? 4일인데 이게 뭐라고요? 4일 동안 개체입니다. 이렇게. 자, 사과인데 뭐라고요? 벌레 먹은 사과입니다. 이렇게. 네. 그 이미지화돼서 이 단어를 누적해서 한 번에 뭐라고요? 행사인데 세 번째 행사입니다. 그러면 행사 옆에다 3 써도 돼요. 개체에다 4 써도 돼요. 자, 보세요. 요걸 안 봐도 행사 세 번째, 개체 대 4일. 이해됐어요? 네. 신청서는 뭐라고요? 5. 됐어요? 등록비는 뭐라고요? 6. 3, 4, 5, 6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요 숫자 카운트된 것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그런 것처럼 A랑 있는데 체온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것 쳐요 이거 쳐요 둘 다 치더라고요. 온도 옆에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체크법 더 보셔야 돼요. 이걸 하시자면 동화샘 밑줄치기 체크법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이런 걸 다 체크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같은 건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그룹에서 고르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요것도 3, 2, 2 그럼 여기 LS 묶어놓고 이건 LR 묶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 두 개를 보면 되죠? 둘 중에 하나인지 보고 맞아요? 네. 그럼 이 그룹이 가든지 이 그룹이 가는데 아래 그룹을 갈 확률이 많겠죠? 세 개로. 네. 그럼 요 두 개의 차이 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차이만 보면 요건 안 봐도 돼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분리할 기준은 이렇게 체크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럼 들을 때 딱딱딱 해서 착 해서 요거구나 하고 딱 체크하거든요. 너무 부담스럽게 한 거예요. 분류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용을 기억해서 그때 분석하고 분류하기는 이게 압박감이나 심리적 강도가 되게 크다는 거죠. 잘못 체크했죠, 이거는? 그건 체크만 안 해봤어요. 체크 자체는 잘못했다고. 이것도 응답을 하려면 이걸 골라놓은 다음에 그 단어와 관련돼서 딱 고르면 되는데 안 골라놨어요. 요것도 안 골라놨고 기른 거. 무슨 얘기냐면 이 듣기를 하고 듣기를 기억하면서 이걸 다 하면서 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 이해돼요?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걸 또 고르고 이걸 해석하다가 이 상황을 떠올리고 하는 것보다 골라놓고 이런 상황에 가장 유사한 이 골랐더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골랐더니 이거야. 그럼 동그라미 유사하니까 그냥 치면 돼요. 자, 뭐 기본적인 체크법 이런 거 안 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해 조심해. 진짜요. 한 문제로 한 문제 차이로 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서연과하고 서성한이 한 문제 차이인데 이게 쉬워서 그렇지만 요거 하나 때문에 이거 체크 안 해갖고 이게 제일 쉽게 발생하는 이게 실수가 이건데 다음에 결국은 실수 안 해요. 다시 체크해갖고 오 해서 아닌 거구나 하고 다시 골라요. 그동안 에너지를 소비해요. 저 다음에 또 보시면 실제적으로 다음 글을 요지로 두는 게 적당한 것은 이렇게 돼서 쭉 읽은 이렇게 흔적을 봤을 때 이렇게 전체를 했을 때 나 같으면 요거부터 골라놨거든요. 선택지를 골라놓은 다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이 확정되면 주제 파악할 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듣기 평가할 때 이걸 골라놓는 거죠. 그러면 손, 말수, 노화, 습관, 그죠? 건강관리, 이건 씻기고, 이거 두 개는 나이고, 이렇게 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건 한 단락 같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4개나 3개로 이루어졌어요. 내용 단락이.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질문했죠. 그리고 뭐라고 쭉 이렇게 하고 길어지네. 여기 한 문장이고요. 그죠? 쭉 길어져서 이게 3문장이죠.
네. 그러면 remember 이렇게 되고 여기는 no matter how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끊어지고 여기 손 이렇게 나오죠. 주어가 달라지죠. 그럼 분명히 주어가 달라지면 이렇게 끊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너 해놓고 또 지나가는 게 콤마고 그죠? 네. 이렇게 길고 콤마고 여기까지죠. 그리고 and죠. 그럼 이 주어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죠. 네. 그럼 손과 관련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주어 두 개만 먹고 순식간에 뽑으라 그러면 요지다, 주어다. 그러면 손과 관련된 걸 뽑아서 이걸 찾아낼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요? remember age죠. 네. 제 age죠. 네. true age죠. 네네. true 때문에 주어입니다. 그래서 hand everyone you water입니다. 그럼 이거예요. 순식간에. 자, 논리적으로 반박해 보세요. 자, 어떤 거를 했을 때 그 문장을 나누고 그 주어의 흐름, 주어,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흐름으로 쭉 가겠죠? 네. 뭐 목적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주어, 동사, 보어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쭉 갈 때 이 주어는 일관성을 가지고 네. 동사는 그 주제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이 목적어는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동사로 나온다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이렇게 나가죠. 그럼 쭉 흐름상으로 주어를 알고 동사를 알고 목적어를 알면 충분히 이거에 대한 요지를 빠르게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답이면 요거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힌트를 화살표로 연결해 놨어야 돼요. 나 같으면 이렇게 age, hand. 그래서 true, 주제. 그래서 이렇게 진짜 나이 보면 나이, 진짜 나이. 손을 보면 나이, 진짜 나이. 이렇게 해서 답을 연결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복습할 때 얼마나 빨라요? 아,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잡으세요.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시험에는 최강의 기술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시간 들여서 풀어야 돼요. 이 여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 걸 빨리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독해를 하고 맞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가? 이거를 문제 낼 때 어떤 고민을 했을 것 같은가? 그죠? 왜 하필이면 이 나이 이거 두 개 되고 이거는 손이네요. 네. 선택지는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해됐어요? 네. 요 손의 나이 때문에 뭐 만들었어요? 노화 만들었죠. 그 세 가지가 공통이 되죠. 1번은 손 두 개가 공통되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제일 공통성이 많은 게 1번이네요. 네, 그러네. 1번 선택지를 가지고 나머지를 조금씩 함정을 만들었네요. 됐어요? 자, 이런 거는 뭘로 보면 좋을까요? 심경이니까. 감정. 여기에 있는 동사들만 쭈루룩 연결해 보는 거예요. 동사들. 그래서 이게 나오나. 왜? 심경, 어조, 분위기, 태도는 다 동사에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 뭐라고요? 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이 주제를 골라야 된대요. 주제로. 자, 이거는 첫 단계.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나온 거 한 줄만 가지고도 주제가 나와야 되고요. 어떤 전치사 이렇게 끌어서 어떤 특별한 전치사나 연결한 다음에 나온 문장으로도 주제가 나와야 되고요. 네. 자,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지막 문장만 보고도 주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면 6개의 문장과 주제의 관계를 계속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주제를 뽑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주제의 이 문장들의 연관관계를 가지고도 주제를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장 간의 연관관계는 주제를 뽑는 건 당연한 건데 요 한 개의 일부만 봤는데도 주제를 딱 골라낼 수 있으면 실력자예요. 아무 문장이나 한 문장 딱 줘도 그 문장이면
그래서 요게 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어요? 자, 첫 문장은 뭐예요? 첫 문제는 뜻이요. 어떤 사람들은 외양간을 빨갛게 칠한 게 네. 그 소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게 이렇게 쭈루루 보면 그죠? 네. 이 첫 문장과 관련되는 이게 제일 적당하겠구나. 제일 끝 문장은요? 제일 끝 문장은 그것은 농부들의 창의력 때문에 외양간을 빨갛게 칠한 거지 그들 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함이 아니다. 이 두 개만 읽어도 답 나오네요. 네,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두 개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도 읽고 여기도 읽고 여기도 읽고 여기도 읽고 고민하다 풀었어요. 속도감을 낼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못 냈다는 거죠. 당연히 첫 문장을 썼을 때 이걸 가지고 생명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방목 환경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는 심리 상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유래랑 이것도 페인트는 당연히 아니겠고. 그럼 둘 중에 하나에서 소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주어가 뭐여야 돼요? 소. 네, 소. 근데 이거는 주어가 뭐면 돼요? 외양간. 농부들이나 뭐 여러 가지. 농부들. 그럼 주어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네요. 어느 정도. 아니면 동사만 봤을 때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소프트하게 여러 가지로 이런 선택지라면 어떤 식으로 이걸 읽어나가야 되는지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독해를 해버리지. 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쭉 읽은데 이렇게 읽었을 때 장점은 뭐냐면 그냥 상관없이 이 독해 능력이 있으면 잘 푸는데 첫 번째는 시간 소모가 많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아지면 풀기가 힘들고 네. 세 번째는 이렇게 풀었으면 문장 구조 하나가 이상한 거나 꼬인 게 하나 나오면 답답해가지고 막 겁먹기 시작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요것들 이런 선택지 이 5명을 고르는데 여기에 정보들을 노적을 시켜줬을 때 이런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주안점이지. 이거를 해석해갖고 이걸 해석해갖고 제일 많은 아래도 해석해갖고 이걸 답을 쓰는 거는 그죠? 네. 그럼 정통 공부죠. 그러면 정통 공부도 하지만 이거를 고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읽는지라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국어를 풀 때 선택지를 보고 선택지 안에서 이 선택지를 이 단어를 찾으려면 여기 가서 어떤 식으로 읽고 뭘 주안점으로 봐야겠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영어도 적용되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풀면서 문장 독해를 하고 영어 실력은 뽐내는데 이게 3개나 4개로 나뉜다고 그랬죠. 네. 문제는 요 세 문장과 이 세 문장 이거는 주제고 이거는 예시고 이거는 부연 설명이고 이거는 반론이고 이런 식으로 단락과 단락의 관계의 흐름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걸 연결시켜서 주제로 뽑는 문제가 좀 힘들어지고 나중에 네. A, B 순서 맞는 게 힘들어지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빈칸이 되면 이 흐름에 따라서 요걸 채워넣는 빈칸 넣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체크는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응? 어쨌든 독해를 해나가면서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 있는 이게 뭐라고요? 국어로 치면 보기예요, 보기. 요걸 1대1로 대응을 한 다음에 찾아나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체 주제. 근데 실제로 모든 문제를 이 표 문제도 그렇고 이 표의 핵심 주제를 한 줄로 하면 뭘까?
그 주제와 요 문제는, 요 선택한 단어는 상관관계가 뭘까 생각하면 주제와 연관돼야 수능이지. 주제와 연관이 안 되면 사설 모의고사든지 찌질한 문제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거 여기도 또 안 하면 잘했네. 우리는 잘하고 여기는 못하고. 심리 상태가 궁금한가? 그것이 궁금하다. 이 표 분석하는 것도 이게 차이가 난 걸 체크를 해야죠. 네. 이것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되면 반드시 체크를 한 번씩 해야 돼요. 나중에 놓칩니다. X축 기준이 나라구나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Y축이 이렇게 넘버수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가로축 기준이 하나 선택지 나오고 세로축 기준이 하나 나오고 네. 이게 정비례인지 반지례인지가 세 번째 기준으로 나오고 네 번째 이 주제와 관련돼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됐어요? 네. 자, 어법 문제는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한 문제고 관련된 거는 세 문제까지 아이들이 인식할 때 세 문제까지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풀다가 보면 요 푸는 거를 이런 어법 이렇게 이걸 다 1, 2, 3, 4 해갖고 정리하시면 최강이 될 텐데. 왜? 한번 이걸 틀렸거나 이거를 정리해서 낯설어서 이걸 정리해놓으면 이거만 이해하면 요거랑 같은 상황에서 단어만 달라져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줘야 되고 똑같이 뭐 이것도 어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단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뭐 내 땅이 지시어는 뭐라고? 체언이죠, 체언. 네. 그러면 어떤 문장 구조에서 지시어를 어떤 부분으로 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걸 끊어보면 연결 고리가 생기죠. 이걸 끊으면 이 문제를 뭘로 변형할 수 있어요? 순서 바꾸는 문제로. 지시어 때문에 찾고 하면. 네. 그러니까 A 문제 이렇게 다 세상이 다른 문제를 순서 바꾸기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이거를 그 지시어가 정해져 있으니까 빈칸 넣기로 바꿀 수도 있고 이거를 주제 뽑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 문제와 문제 사이에 변형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네. 똑같이 이런 것도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구절을 넣으면 요런 내용 단락 이런 내용 단락 이런 내용 달면 요게 내용이고 이걸 예시로 적용하는데 여기에 한 줄 나온 요거랑 관련돼서 이 빈칸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과 주제와 이거 답이 틀렸네요? 네. 답이 이거예요? 네. 자, 세이프티 안전? 안전? 이 주제는 뭐예요? 녹지화를 실시함으로써 사람들을 좀 더 안전하다 약간 이런 내용. 주제가 안전이야? 네. 그럼 다 주제 찾는 거네. 요 단어만 집착하지 말고 이 주제와 관련성을 찾으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풀리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요건데 이거 전체 주제가 웰스를 넣는 게 여기에다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쓰레기처럼 웰스를 뜬금없이 주제랑 어긋는 걸 뜬금포라 그래요. 됐어요? 네. 그렇게 주제랑 연관되는 걸 답을 관련도를 네가 해서 어느 정도 관련돼가 되고 어느 정도의 영역에 그걸 적용해야 될 때 알면 이런 거 하나 더 맞으면 한두 개만 고르면 1등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주제가 뭐였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풀 때 좀 애매해서. 내용을 몰라요? 네. 자,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공부를 해서 이걸 봤는데 이 주제가 체크 안 되면 이거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부터. 적어도 주제를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도 이 부분 때문에 주제다. 이렇게. 왜? 항상 이런 글을 보면서 주제의 위치가 어디예요? 자, 국어 같은 경우도 이 글을 보면 이 갈래 종류에서 이런 글은 주제를 어디다 숨겨? 야, 경제 글은 여기도 뒤에다 숨겨. 평가로. 어떤 글은 이렇게 얘기할 때 요 앞에다 얘기하고 여기다 역사적 흐름으로 쭉 설명을 해. 자, 생물 어떤 글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학자 바뀌면 학자가 바뀌는 요거만 보면 돼. 그러니까 주제가 어디 숨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고, 핵심이 뭐냐고.
중심 생각이 어디 있냐고, 어디 숨어지냐고. 그러면 이 단락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주제를 이렇게 단락 구조 방식에서 요 단락, 요 세 문장이 어떤 관계일 때 주제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아는 게 최강이라는 거지. 실력 중에서. 시험 실력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능력이 있는 거를 이 시험용 독서나 시험용 독해, 시험지, 영어 시험지를 읽는데 최적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센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실력으로도 이거 한두 개 틀고 다 맞을걸? 그거만 익숙해지면. 응? 6개 틀리면 다 맞아. 연습하면. 이 빈칸 채우기도 주제랑 관련되는 거 알겠어요? 네. 장르 전체 흐름과 관련된 또 이게 단락 구조를 나누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다가 보면 여기 사이에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단락 다음에 이건데 왜 뜬금없이 이거지?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해설도 이렇게 잘라야 되고 이것도 잘라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뻔해요. 거의 12줄에서 15줄이거든요. 3줄 아니면 4줄이에요. 이걸 못 나눠. 근데 나눠놓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 내용을 단어로, 이 내용을 한 단어로, 그 다음 내용을 한 단어로. 그랬을 때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랬을 때 동사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 내용으로 됐을 때 이렇게 읽는 거, 빈칸 채우는 거, 읽는 거, 이건 연결어 채우는 거. 자,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 역삼각형 쳐야 되거든, 반드시. 접속사. 연결어. 왜? 이쪽도 영향받고 이쪽도 영향받지만 연결어만 가지면 자, 흥부는 착하다. 놀부는 안 읽어도 되죠. 쭉. 네, 그렇죠. 네. 흥부가 어떻게 쳤나 예를 들면 안 읽어도 되죠. 이해돼요? 흥부는 착하다. 있고 예를 들면 흥부는 딱 보니까 놀부는 놀부는 흥부는 하다. 그럼 딱딱 안 읽고 여기까지 딱 한 다음에 여기 읽어도 되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예를 드는 문제는 여기서 찾으면 돼. 이니까 흥부는 여기 있는데 놀부는 여기서 찾으면 돼. 다 나오네. 그런데 시험 볼 때 놀부가 호박에 말뚝 박고 애들은 딱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놀부가 뭐 했는지 상관없어. 시험에 안 나와. 그죠, 시험에 연결어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연결어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못하잖아? 그냥 좀 헷갈리는 단어들을. 헷갈리는 단어하고 중요한 단어하고 이거 공부처럼 하는 거야. 헷갈리는 걸 체크했다면 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중요한 단어를 체크해서 주제를 뽑아갖고 이걸 집어넣을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빼고라도 해석을 그냥 해보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 잘 생각해보라고. 시험을 봐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 in a few 요것도 뭐라고요? 역삼각형 쳐야죠. 요것도 후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렇게 끊고 이렇게 이것도 된더 그죠? 묶어도 돼요 이렇게. 자, 이것도 which도 있고. 그리고 나는 애들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나는 전면부 다 가르쳐 버리는데 그럼 나머지를 보면 필수 뼈대가 쫙 보이는데 전면부는 부사이기 때문에 수식해 주는 거잖아. 네. 그럼 수식이 뭔지를 확인하면서 주어, 동사, 목적이 필수 성분 뭐를 쭉 확인하면 줄거리 뼈대가 된 다음에 여기에 붙는 살이 전면구거든. 네. 네. 아니면 이렇게 접속어,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이어진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 전면구에 가로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뭐 애들마다 다 다르니까 조금씩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검토했을 때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요거 요 두 개니까 그죠? 별거 없네. 제목을 확정한 다음에 그죠? 요거만 풀어주면 되네. 흐름으로. 네. 근데 요게 뭐예요? 연결어든 요 글 내용이든 이 대상이든 전부 다 뭐와 관련됐어요?
주제. 그러니까 영어는 주제를 찾으면 반이 끝난 거고 주제와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이 주제가 어딨냐, 어떻게 숨겨놨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라고 단락 구조부터 너는 예시를 뭐 어떤 특정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나 특정 상황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느냐 주제를 위해서, 어떤 시적으로 문제의 선택지를 만들었느냐 주제를 위해서, 주제가 어디에 숨어 있냐 이걸 빨리 어떻게 찾느냐, 이 주제를 어떻게 빨리 압축할 수 있느냐,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느냐, 요게 핵심 하이라이트인데 그냥 공부를 하고 답을 찾고 답을 찾았는데 요걸 바탕으로 하면 훨씬 빨라질 수 있으니까 분석을 할 때 다 뭘로 해보라고요? 주제로. 주제를 다 비교해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한번 끊어봐라. 다 푸른 다음에는. 됐어요? 이 두 가지 연습을 하면 그러면 폭발적으로 단어를 모를지언정 3개 정도는 충분히 더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 들어간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동아쌤입니다.